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갑자기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희가 2주 쉬었는데도 좀 많이 쉬었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책으로 배우고 즐기는 AI라는 주제로 강문고 최윤정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례로 알아보는 AI 머신 활용 수업이라는 주제로 서울 사대부초 안우연 선생님께서 수업 사례 나눔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평소에도 많이 의견 주셨지만 오늘 더 특별히 우리 강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선생님들 좋은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으로 배우고 즐기는 AI 강문고 최윤전 선생님 먼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광문고등학교 영어교사 최윤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4권이나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나눔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연구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서 저도 수업 나눔 사례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선생님들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배워야겠다 싶었는데 사실 너무 무지하더라고요. 제가 용어도 잘 모르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기본부터 기초부터 좀 해보자 해서 여름방학 때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했고 제가 좀 도움을 받은 책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공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기간은 조금 준비했던 기간은 좀 많이 되는데 그 기간 내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책은 좀 제가 재미있게 읽으면서 배운 점도 많고 좀 즐기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또 너무 오지랖 넓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또 저처럼 입문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4권을 준비를 했고요. 뒤에 또 이제 안현 선생님 하셔야 되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러면 말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싶으시면 좀 약간 이렇게 진정하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를 최대한 열심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미리 캠퍼스로, 선생님들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PPT가 아니고, PPT로 하게 되면 이제 저장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미리 캠퍼스로 하니까 그냥, 인터넷 상에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폰으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할 주제는 책으로 배우고 즐기는 AI고요. 먼저 시작을 하기 앞서서 이 화면이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제가 그 파일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파일의 공유가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글자가? 네, 잘 그러면 보이신다고. 제가 한 2, 3분 정도 선생님들 읽으실 시간을 드릴게요. 한 2, 3분 정도 빨리 그냥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몰라서 채팅창에다가 제가 잘 보이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드리고요. 잘 보이시면 그냥 여기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너무 적막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시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자꾸 눌러져가지고. 예, 미래 시대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배 환경이에요. 시스템을 이제 갖춰졌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나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았을 뿐인데 모든 가전 기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 TV에 어떤 그런 뭐 그 밝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화를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든지 시간을 고려하고 소파에 앉았을 때 내 체중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 중에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이제 알아차리고 잠깐 중얼거렸을 뿐인데 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마치 집 전체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그 제가 소개할 책 중에서 일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 집이 우리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만 제가 이제 틀었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 곳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뭐 비대면 트레이닝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기계가 되게 단촐한 것 같지만 사실 저도 PT도 받아보고 헬스장도 그냥 가서 운동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필라테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뭐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옆에서 선생님이 딱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스장 가서는 또 혼자 운동을 하자니 운동기구 세팅을 하는 게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또 그런 부분이 내 몸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어려웠는데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카드 넣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으면 처음에 일단 가서 설정한 세팅을 한 제 신체 사이즈하고 이런 게 그거를 가지고 설정을 한 그 무게와 그다음에 의자 위치랑 이런 것들이 세팅을 한 거대로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갔을 때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과 필요 없이 문이 잠겨 있어도 그 카드 하나로 출입 통제도 가능하거든요. 출입도 가능해서 열고 이제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사진을 좀 부끄러워서 좀 블러 처리를 했지만 아침에 7시 45분에 가니까 쉬는 날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카드를 이제 열고 들어가서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두 세트 정도 돌면 한 시간 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한테 맞춤식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유용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연결해가지고 기술 발전과 연결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나가지는 않겠더라고요. 물론 기구 하나당 좀 비싸 보이긴 했는데 그러면은 뭐 사람을 굳이 뭐 채용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미래 시대에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실제로 다가왔더라고요. 실제로 다가왔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실생활에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좀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게 정말 앞으로는 더 점점 이런 환경이 더 갖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인공지능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그 시각도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이거 AI 융합교육 들어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뭐 로봇이 인간을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고,
뭐 과연 이게 뭐 일자리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당장 나부터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영어 교사인데 번역기가 파파고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말만 똑바로 하면 그래도 제대로 이제 그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도 이제 영어 교사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또 선생님들의 수업 나눈 사례도 보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제가 배우고 또 사실 오늘 이제 소개할 책들을 읽으면서 아, 그렇게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고 내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위험성이라고 생각했던 거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졌던 내 직업이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에 나오는 거 선생님들 많이 보셨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지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안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To help families 보여드리겠습니다.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동시에 high-tech 같은 말을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오바마 영상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14시간 분량의 오바마 연설 영상을 통해 발음별 입모양은 물론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한 후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영상에 오바마의 진짜 목소리를 합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Young people can stay on a parent's plan until they turn 26. Seniors get discounts on their prescriptions. 그렇다면 혹시 목소리도 만들어낼 순 없을까요? 듣고 누구인지 직접 맞춰보세요. 오늘 감기건 메르시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만 같은 청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합성해낸 목소리입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젠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말을 녹음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완벽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게 되고 이 사회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와 정보대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영상을 교묘히 합성해 만든 가짜뉴스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죠. 작년에는 교황이 트럼프의 악수를 뿌리쳤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은 현실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거 영상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성이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줄 수 있는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총 4권이고요. 첫 번째 밑에 맨 아래부터 보면은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전승민 로봇 기자 전문 기자 쓴 책이고요. 두 번째는 AI 최강의 수업. 사실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기본 개념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이 책을 제일 먼저 접해서 보게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간 갈증이 풀리진 않아서 AI 마인드라는 세 번째 책을 또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3명의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그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상당히 유용하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소설인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영국 그 작가입니다. 방송 작가이고요. 이거는 사실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심오하거나 이런 뜻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읽으면 굉장히 정신없는 책이긴 해요. 저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분량도 상당하고요. 5권짜리 합본책이어가지고
근데 혹시나 말장난 좋아하시고 그 상상력이나 그 SF 장르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B급 유머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좋아하시면 아마 읽으시는 것도 한번 도전 정신이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두께거든요. 1222페이지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방학 때 이용하셔가지고 저는 이 책을 보고 만약에 아래에 있는 책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먼저 접했으면 정말 재미없다고 했을 거예요. 보다가 이제 던져놓거나 그냥 장식용 책 표지가 또 예뻐가지고 인테리어 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을 뻔했는데 아래에 있는 책들을 읽고 조금 개념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연결고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읽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AI하고 관련된 내가 읽은 책의 내용과 좀 관련된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느낀 거를 오늘 이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로봇 전문 기자라고 불리는 전승민 과학 기자분이 쓰신 건데요. 이 책은 사실 학생들한테 읽히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문체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문체로 그리고 굉장히 알기 쉽게 써진 책이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읽혀도 좋고 자녀분들 계시면은 함께 읽으셔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슈퍼컴퓨터는 무엇일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슈퍼컴퓨터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날씨 기상 예측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얘기만 들었지 과연 실생활에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가 뭐 부피도 엄청 크고 집체만 하고 지금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불렀다면 지금은 그런 모든 기술들이 압축이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대폰을 스마트폰도 슈퍼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인간 돕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순서가 제가 원래는 이 로봇과 인공지능은 위험한 존재, 이게 두 번째 순서로 놨었는데요. 이게 조금 밑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로 올렸거든요. 인공지능이 인간 돕기 조건, 이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뭐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장치이자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도우려면 그렇게 해서 기술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인간을 잘 도와주려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랑 통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술이 잘 발달이 돼야 인간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잘 발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현재 직업이 모두 사라질까, 어떻게 사회에서 그 직업이 많이 대체가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저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거 해보면 좀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미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업의 종류도 많이 모르고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도 모르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미래 유망 직업이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직업은 모두 사라질 것인가? 물론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뒤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은 과연 위험한 존재인가?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 인간의 수준을 가진 뇌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은 과연 개발이 되고 있는가, 될 것인가,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한테 위험한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뒤에서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요. 공상과학에는 그러니까 영화나 그다음에 SF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딥페이크 기술이나 뭐 선동하는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weak AI하고 strong AI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weak AI 저도 이 개념을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약한 인공지능하고 강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이지 약한 인공지능은 뭐고 강한 인공지능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발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strong AI는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은 그 컴퓨터가 자기가 로봇이구나라고 자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할 때 strong AI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현실은 어디까지 지금 그 발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 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직 뭐 인간의 뇌가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밝혀내지도 못했다. 근데 이걸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냐. 그래서 뒤에 이제 AI 마인드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23명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100년 뒤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10년 뭐 수년 내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되게 없더라고요. 많이 생각보다. 그래서 뭐 위험한 존재일까, 인간을 지배하는 위험한 존재일까에 대한 대답은 뭐 노우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안내를 해주면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쉽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책에서는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잖아요. 최강의 수업을 먼저 읽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이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앞에 책에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던 부분이 철학적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앞에 책도 그렇고 지금 이 책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거 연구에 들어왔을 때 알고리즘 많이 뭐 들어봤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정확히 알고리즘이 뭔 개념이지? 라는 거 만약에 누가 학생이 물어봤을 때 알고리즘이 뭐예요? 그러면 그 있잖아 알고리즘 그거 너가 이렇게 뭐 하면은 많이 뜨는 거 있잖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 튜링 테스트도 많이 들어봤고 딥러닝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사실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부분 나오는 데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또 이게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되게 좀 자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친절하게 잘 써주셨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꾸역꾸역 읽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체크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거는 뭐냐면 철학적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위트가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철학적 문제를 좀 제기를 했는데 사람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처럼 굳이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인공지능을 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그 질문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질문의 어떤 방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네. 그걸 왜 굳이 만들어야 되지? 근데 사실 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인공생명이라든지 감성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알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인본적 가치 책임론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기술 발전을 시키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이제 발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과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는 어떤 차익을 뭐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어쨌거나 지구 환경은 지켜져야 되고 인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떤 이런 책임론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유익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AI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TV에서 뭐 촬영을 할 때 보면 거의 다 드론 촬영으로 이제 많이 하고 굉장히 그 광활한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그런 기술이 되고 있고, 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헬스케어, 건강의료 분야하고 자율주행차, 요것들이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 관련돼서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읽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굉장히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는 교육자니까 교육하고 관련해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아까 윅 AI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게 그 사회 리더를 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곧 그게 이제 뭐 경제적인 부하고도 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학생들을 제가 이제 사실 그 수학 학습지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수학은 워낙 담을 쌓고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제 너무 내가 수학적 그런 사고가 없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수학 학습지도 얼마 전에 좀 하다가 말기는 했지만, 근데 봤는데 너무 그 계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유형의 계산을 계속 시켜요. 근데 이게 학습지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입시 학원에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뭐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수학 계산을 하고, 드릴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뭐 암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숙련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계산기를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제가 외국에 이제 나가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 시간에 다 그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랑 막 이런 거 막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열심히 하니까는 애들이 막, 너 이거 어떻게 그냥 하냐고 막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했어요. 근데 걔는 다 이제 뭐 어떤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래서 얘네는 뭐야?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수학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머리가 좋은 건가? 이상한 자부심을 그때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런 계산 능력이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은 아니니까 뭐 수학 선생님 들으시면은 무슨 소리 하시냐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교육 현장이나 영어 제가 이제 영어니까 영어도 말씀을 드려도 뭐 저도 뭐 부푼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겠다라는 영어를 말하기, 읽기, 쓰기, 뭐 듣기 이거 네 가지를 잘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뭐 학생으로 인재로 만들어야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갔지만 입시에 치여서 독해를 계속 수업하고 있고 문법을 수업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 밖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은 지금 그 변화에 얼마나 적응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도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한 게 그 앞에 책에서도 강조를 했었어요.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창의력과 주도력, 적응력 이런 소통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기초교육이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 교사가 이제 필요가 없는가? 맞는 번역기가 생기면 나는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되는가? 라는 아까 의문이 가졌을 때 아니다. 난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한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좀 다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기술의 민주화 이 부분도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기술의 민족,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이런 것들 평등하게 누리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어느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한 개인의 어떤 부를 위해서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전 세계가 누리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선한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이익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분이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한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약간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본 계기가 된 게 이 앞에 있는 여기까지 이제 2권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AI 마인드라는 책을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 책 꼭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뭐 앞에 있는 책을 좀 안 읽으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책은 조금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23명의 그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들이 이제 알려주는 찐 진실인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23명을 다양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2018년 2월부터 8월, 지금 또 21년 3년이 지났으니까 또 기술 발전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시간 이상 할애한 인터뷰라고 하고 기술적 배경, 저는 이게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좀 이해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술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 제가 밑에 써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인터뷰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끌어내서 답을 이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번역하는 거 책 되게 민감하잖아요.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읽으면서 흐름이 뚝뚝 끊기고 이해도 안 되고 뭘 얘기하는지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이해가 뭘 잘 안 읽게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근데 공동 번역가 5명이서 공동 번역을 한 책이래요. 그래서 2, 3회 이상 교차 리뷰를 통했고 그냥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번역을 한 분들이 컴퓨터 경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이제 그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막 나오면 튜링 테스트가 뭐지 해서 뒤에 뭐 이제 용어집도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주석처럼 이렇게 괄호를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그 번역하신 분이 옮기니까 거기에 설명을 짤막하게 해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뒤에서 막 읽다가 보면은 이게 전문가들, 개발자들이니까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 또 나왔을 때, 이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돌려서 볼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좀 편안했어요. 그래서 좀 잘 읽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 요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한 인공지능, 기계가 인공지능이 뭐 인간을 지배할 수 있고 뭔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사고를 하고 인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인공지능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선 용어를 strong AI라고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냥 대중적인 의미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배우게 된 거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23명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렵다. 뇌 구조도 지금 잘 모르는데 이게 그 아기가 우리가 그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때 고양이 사진을 막 뭐 수백만 개를 갖다가 빅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고 러닝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고양이를 딱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술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머핀을 고양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가끔씩 오류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기가 고양이하고 개하고 구분을 할 때 수백만 수천 장의 고양이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얘는 고양이 얘는 개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랬을 때 아동의 발달 그 과정, 얘네들이 그 발달하는 과정에서 뇌가 작용이 어떻게 인간이 일어나는지도 아직 모른대요.
그럼 모른다. 아직 못 밝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좀 회의적인 사람은 100년 안에 가능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짧게 보는 사람은 10년, 뭐 20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뇌과학이라든지 인공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 아동 발달 심리학자 뭐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그 인공지능과 경쟁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개발자들이다 보니까 좀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려하는 거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는 있는데 없어지는 직업이 생기는 것처럼 또 생겨나는 그런 직업이 있다. 아까 그 10대가 알아야 할 그 책에서 전승민 기자가 쓴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거를 끄는 사람의 직업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 그때 인력거가 있을 때는 사람이 그거를 끌었지만 자동차가 생기면 더 이상 인력거를 끄는 사람의 직업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인력거가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없애면 안 돼. 자동차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동차가 개발을 했을 때 인력거를 모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자동차하고 관련된 여러 직업들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력거를 끄는 사람한테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 사람한테 자동차 운전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런 거를 지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더라고요. 그 마틴 포드가.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 하면 요즘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하고 인공지능하고 기본소득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갖다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엄청나게 가난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는. 그랬을 때 기술 발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평등하게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정말 가난한 이 사람들한테 기본 소득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견해가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나 봐요, 미국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술 발전에 대한 기본 소득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도. 근데 이 부분에서는 좀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에 저는 좀 공감을 했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받아서 뭔가 그 돈을 버는 그 의미 말고도 어떤 삶의 의미나 존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을 제공을 해줬을 때 뭐 임금에 대한 해소는 될 수 있지만 다른 일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제공해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을 다 지원을 해주는 지지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뭐 이렇게는 강하게 언급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건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것도 있어서 좀 책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많이 했고요. 기술자나 개발자들이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기술 발전에 대한 자체를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자체를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광컴퓨터의 기술을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인간을 다 이겨먹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을 하지 마라라고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배달 트럭이 이제
갈 때 그 집 앞에 도로를 막고서는 정차를 하게 되는 거를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기술 개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세한 어떤 그 실생활의 문제들이나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모든 세계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만 너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여기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생된 다양한 위험이나 이게 실생활에 우리가 딱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 아무래도 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팽팽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왜 이렇게 견제를 하는가를 봤더니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달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 근데 중국은 그것들이 너무나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술 인공지능의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기술의 민주화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인공지능이나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선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기에다가 인공지능을 그 장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중국 발전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지나치게 견제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공감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읽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와닿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책 내용을 다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나중에 생각을 좀 공유를 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저도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했다라면 이제는 그 소설이에요. 여기 사진에도 잠깐 나오지만 제가 약간 좀 흐리게 하긴 했는데 1222페이지로 장르는 코믹 SF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6회짜리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을 했고 총 5권의 책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합본으로 나와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온 거는 사실 그 인공지능과 연결된 부분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진짜 정신없거든요. 막 우주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상상력을 막 폭발시켜서 막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고, 막 이게 말이 돼? 라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요 책까지 읽으면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내가 아까 그 다른 책에서 읽은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앞에 있는 책을 읽지 않고 요 책을 먼저 읽었다면 아마 그냥 한 몇 장 안 읽고 그냥 이렇게 팽개쳤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영화도 있고요. 영화는 이제 한 1권 분량 정도의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냥 좀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네, 잘 구현해냈고 책은 조금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서 덴트라는 지구인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집 앞에 이제 그 공사 차량이 막 들어오면서 자기 집이 철거 위기에 놓인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내는데 너네 집이 이게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이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그래서 시위를 막 이제 혼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중에 포드 프리펙트라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원래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이거든요. 베텔게우스 행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베텔게우스 들어봤는데 이게 진짜 행성이 있는 건가 했는데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베텔게우스 행성 진짜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상력에서 나온 그런 행성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거리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행성 출신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그 책의 이동 조사원인데 15년 전에 우연히 어떻게 지구에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내다가 아서 덴트를 이제 만났는데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개념 모르니까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려고 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거를 아서 덴트가 구해주면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서 덴트를 포드 프리펙트가 찾아와서 야, 조금 있으면 니네 행성 폭파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너 친구니까 내가 같이 탈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지구가 폭파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도 아니 시작부터 이러면은 종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구가 폭파돼 버리면 이 지구인은 어떻게 돼? 근데 진짜 폭파시켜요. 책 안에서. 그래서 지구가 폭파가 되는데 폭파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곤 옐츠족이라는 종족이 외계인 종족이 있는데 얘네가 우주 공간에 그 4차원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지구가 거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서 덴트의 집처럼 막고 있는 거에서 얘를 치워야지 그 4차원 고속도로를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시킬 거다 해가지고 정말로 폭발을 시킵니다. 그 직전에 얘네는 탈출을 해요.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을 타고 탈출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돌고래가 여기서 영화에서도 처음에 이제 돌고래들이 막 등장하고 노래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돌고래는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조련하고 사람들이 조련하고 했을 때 얘네들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거든요.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돌고래가 우리보다 지능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조련하고 하는데 얘네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지구가 폭파되기 직전에 얘네는 전부 다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탈출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쥐 2마리는 인간을 조종을 하는 예를 들면은 그 초지능을 가진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인류를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호에 타서 탈출을 하면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우주선 안에는 마빈이라는 우울증 걸린 로봇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일반 인공지능의 기능을 가진 자기가 컴퓨터라는 것도 알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처럼 말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주체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 그 로봇인데 얘는 단지 이제 흠이 있다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모든 일에 다 회의적이에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자포르 비브블라스라는 그 은하계 대통령이 나오는데 은하계 대통령이라서 뭐 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그 작가의 특징이 대단한 거인 것 같은데 되게 하찮게 그려요. 대단한 걸 하찮게 그리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력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이 은하계 대통령은.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요.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곤 쪽한테 얘네들이 이제 납치가 되는데 외계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더니 포드 프리펙트가 바벨피쉬라는 거를 바벨피쉬 해가지고 그 물고기 요만한 거를 아서 덴트 귀에다가 막 쑤셔 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쑤셔 넣으니까는 그때부터 모든 외계인들이 하는 언어가 다 들리는 거예요. 맞는 번역기가 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쓰여진 건데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저는 좀 놀랬거든요. 만약에 이게 2000년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78년에 이런 모든 상상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가 되게 놀라면서 제가 봤고요. 그래서 맞는 번역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까라는 좀 이게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홍차 하나 더 설명하고 깊은 생각하고 42 요게 이제 되게 이 소설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하고 관련해서 자, 이 홍차는 아서 덴트가 영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홍차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요청을 해요. 나 홍차 좀 만들어줘.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런 맛이 나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마셔보니까 홍차인 것 같은데 홍차가 아닌 거예요. 홍차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홍차 같고 홍차라고 하기엔 홍차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서가 뭐를 설명하냐면 중국, 인도, 스리랑카, 그 다음에 넓은 초원, 이파리, 거기다가 동인도 회사, 여기 역사, 그 다음에 우유를 먼저 넣었을 때 더 맛이 깊어지고 스킬에다가 이런 거를 몽땅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막 주고서는 러닝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딱 자기가 원하는 그 홍차의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그냥 봤으면 아마 이 부분도 넘어갔을 텐데 앞에 있는 책을 보고 아,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때 아, 이걸 의미 있게 좀 뽑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생각하고 42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그 영화의 그 짧은 그 영상 한 2분 40초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생쥐 2마리가 그 초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들이 너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냐? 그 철학적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들이. 삶이란 무엇이고, 우주는 뭐고,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얘네가 깊은 생각이라는 슈퍼컴퓨터 딥서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컴퓨터요. 도대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삶과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한테 답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깊은 생각이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50만 년 뒤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겠다. 그래서 750만 년 뒤에 정확히 750만 년 뒤에 다시 찾아갑니다. 인간들이. 완전 축제 분위기로 막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자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42라고 이야기를 해요. 42. 그랬더니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냐 42가. 그랬더니 막 사람들 막 다 실망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랬더니 그 슈퍼컴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깊은 생각 딥도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제대로 대답을 했다. 니네 질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내가 제대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궁극적인 해답을 내릴 수가 있다.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계산한 건 이거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그건 내가 지금 알려줄 수가 없다. 1000만 년이 걸리는 거고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주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얘는 깊은 생각 슈퍼컴퓨터는 그러면 둘째 가는 컴퓨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고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첫째 컴퓨터고 그게 이제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0만 년이 이제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서 덴트 사실 여기 안에서 그 막 시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너무 많은 스포를 하면은 선생님들 재미없으시니까 제가 뭐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정신없고 약간 뽕짝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볍지 않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깊은 생각에 대한 그 유튜브 안에서 제가 영화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Many millions of years ago, a race of hyper-intelligent, pan-dimensional beings got so fed up with the constant bickering about the meaning of life that they commissioned two of their brightest and best to design and build a stupendous supercomputer to calculate the answer to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Oh, Deep Thought, we want you to tell us the answer. The answer to what? The answer to life, the universe, everything. We'd really like an answer. Something simple. I have to think about that. Return to this place in exactly 7.5 million years. Is it finished? Oh, no, there's more. There's more. They go back. What, 7.5 million years later? That's right. They do. Deep Thought, do you have An answer for you? Yes, but you're not going to like it. It doesn't matter, we must know it. All right. The answer to the ultimate question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s... ...42.
Yes, yes, I thought it over quite thoroughly. It is, it's 42. It would have been simpler, of course, to have known what the actual question was. But it was the question. The ultimate question. Of everything. That's not a question. Only when you know the question will you know what the answer means. Give us the ultimate question then. I can't. But there is one who can. A computer that will calculate the ultimate question. A computer of such infinite complexity that life itself will form part of its operational matrix. And you yourselves shall take on new, more primitive forms and go down into the computer to navigate its 10-million-year program. I shall design this computer for you, and it shall be called...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제가 공유를 잠깐 이게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얘가 전체 화면이 꺼져야 되는데 네, 됐네요. 그래서 영화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그냥 이게 전체 화면을 가영쌤이 재밌다고 답변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을 것 같다고 현경쌤도. 네. 근데 사실 이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지.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책도 뭔 얘기야 막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좀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제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소개를 좀 제대로 해드린 건가 좀 유익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월요일에 좀 피곤하게 만들어 드린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마무리로 같이 저도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책을 읽고 제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과연 교과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선생님들 많이 수업 나눔 사례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이 보고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감을 제가 가져서 수업에 실질적으로 잘 접목을 시켜서 이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 논의를 이렇게 좀 의견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이렇게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수업 나눔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발표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보면서 인사이트를 챙기고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많이 발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책도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을 하시면 내 교과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 그게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 또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한테 어떤 지도를 할 것인가. 기술 적응력,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교육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도를 이렇게 저도 이제 진로 상담이 진학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문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미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어떤 거를 진로를 설정하고 싶니? 라고 하면 되게 막연해하고 난감해하고 지도를 하는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아이들한테 뭔가를 학교 공부만 이렇게 잘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이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인재로 발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좀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공유를 통해서 네, 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사니까 미래 시대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갖춰야 되는 역량이 과연 무엇일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영어 교과로는 이제 뭐 내 밥벌이는 안 되는 건가라는 회의감을 느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좀 알고 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더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더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부터 알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나름. 네, 그래서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 컴퓨팅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문과이긴 하지만 좀 많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접하면서 배우고 이런 걸 끊임없이 좀 배우고 연구하고 또 선생님들 이런 거 통해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볼 주제로 요 3가지를 이제 선정을 제가 나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이제 배우는 것도 많았고 선생님들한테 나누고 싶은 것도 나름대로 되게 많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곤하시지 않게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서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책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으면서 그 요소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저한테는 다가왔고요. 앞으로 선생님들도 좋은 책 있으시면 공유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면 저도 좀 많이 읽어보고 조금 더 지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너무 좋았다고 채팅 내용을 한번 확인 못하셨죠? 확인해 보시면 네네네. 너무 대단하시다고 하고 네, 소개해준 책들 읽기 시작했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바로 구매하셨다고 감민 선생님 바로 구매하셨다고도 하시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답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오, 발표 자료요? 네. 근데 이게 네. 제가 가만있어 봐. 이게 미리 캔버스로 한 거여가지고 아마 다운을 받아서 안효 선생님 그 발표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3가지 질문 너무 좋아서 정말 한번 선생님들 의견 다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안타까운데 혹시 선생님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채팅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오늘 해주신 최희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